인간은 왜 스스로를 속이는가?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속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기꾼을 경계하고 거짓말쟁이를 멀리하고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인간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속는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왜 스스로를 속이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용히 지배하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어쩌면 오랫동안 외면해온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58살의 그는 회사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받았던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년째 검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빠서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검사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동안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아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 진실을 피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자신의 진실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검진을 미루는 이유는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거짓말이 정말 무서워지는 순간은 거짓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모습은 병원 앞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식어버린 관계를 붙잡고 괜찮다고 되뇌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이 비어가는데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가계부를 펼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입으로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진실이 불편한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주 조용히 다른 길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150년 전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인간에 대해 아주 차가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환상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니체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문제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시기가 나빴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들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 설명 속에 당신 자신의 몫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전부 바깥에서 찾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은 지켜집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아주 비싼 값을 치릅니다. 원인이 바깥에 있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대가로 성장의 기회를 통째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인간이 현실을 견디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아플 때 인간은 현실을 바꾸는 대신 현실에 대한 해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니체 자신의 삶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평생 병에 시달렸고 사랑에 실패했고 살아있는 동안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속일 이유가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고통 위에서 사유를 쌓아 올렸습니다.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고통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 사람만이 그 고통을 자기 삶의 재료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망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꾼 채 인생의 다음 길목에서 우리를 다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물 위로 드러난 작은 부분이 의식이라면 물 아래 잠겨있는 거대한 덩어리가 무의식입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의 대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그 물밑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억입니다. 우리는 기억이 사진처럼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진이 아니라
매번 새로 쓰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실험이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물으며 실제로 일어난 적 없는 가짜 사건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입었던 옷과 그때의 감정까지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을 말입니다. 기억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에 맞춰 스스로를 다시 씁니다. 부부싸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싸움을 두고 남편의 기억과 아내의 기억은 놀라울 만큼 다릅니다.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 먼저 상처 주는 말을 꺼낸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무의식이 편집해준 기억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 편집이 오래 쌓이면 위험한 습관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자신을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에 놓는 습관입니다. 피해자의 자리는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것은 운명의 얼굴을 하고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받고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슷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들여다보지 않은 마음이 같은 장면을 계속 다시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다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방이 하나씩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 방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입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에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질투, 점잖은 얼굴 뒤에 눌러둔 분노, 입 밖에 낼 수 없는 욕망과 남몰래 계산하는 이기심.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못 본 척하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들여다보지 않은 그림자일수록 더 깊은 곳에서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융은 그 순간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강하게 미워할 때 그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유난히 거슬린다면 어쩌면 내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타인은 이렇게 내가 외면한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화를 잘 내는 동료 한 사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난 뒤 그는 멈칫했습니다. 방금 자신의 목소리가 그토록 격렬하던 그 동료의 목소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사에서 미워한 것은 동료가 아니라 자기 안에 눌러두었던 자신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그림자를 인정하고 끌어안으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질투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기 기만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인간은 도대체 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까요? 바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기 기만은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생존 장치입니다. 첫째,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직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잠시 진실의 문을 닫아거는 것입니다. 둘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속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은 인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 믿음에 금이 가는 증거가 나타나면 마음은 증거 쪽을 구부려서라도 믿음을 지키려 합니다. 셋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속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불확실함을 그대로 안고 살기에는 너무 불안하기에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어내 그 위에 잠을 청합니다. 넷째,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속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진실을 인정하면 나는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의 관계가 끝났다는 진실을 인정하면 나는 이별을 감당해야 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기 위해 진실 쪽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일은 보람이 없었고 상사는 그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퇴근길마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만 한 곳이 없지. 내 나이에 어딜 가겠어. 10년 동안 그녀를 그 자리에 묶어둔 것은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들려준 그 익숙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회사 사정으로 그녀는 원치 않는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뒤 그녀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진작 나올 걸 그랬다고. 두려움이 지켜준 것은 그녀의 인생이 아니라 그녀의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속임수를 현대 심리학은 실험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산 사람은 그 종목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락을 경고하는 분석은 과장처럼 느껴지고 상승을 점치는 글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며 세상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내린 판단에 맞는 뉴스를 고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지부조화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어긋날 때 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함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고도 9가지 사셨다. 행동은 그대로 둔 채 진실 쪽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큰 돈을 들여 산 물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을 인정하는 대신 그 물건의 장점을 새로 발명해냅니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오래 다닌 회사, 오래 만난 사람, 오래 붙들어온 신념.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는 이미 끝난 것들을 끝나지 않았다고 우기며 삽니다. 지나간 시간을 지키려다 앞으로 올 시간을 전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본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파는 순간 나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계좌의 손실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내가 틀렸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떨어지는 주식을 붙들고 말합니다.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은 숫자조차 다시 해석해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가?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래 자기 기만의 가장 큰 특징은 쏟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의 굴레를 조금씩 풀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을 의심할 줄 압니다. 내 기억이 틀렸을 수 있다. 내 판단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둡니다.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질문이 많은 사람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들은 비판을 견딥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곁에 두는 사람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아픈 말을 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세계는 점점 넓어집니다. 셋째, 그들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많이 보게 되었다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넷째, 그들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식어버린 관계 앞에 정직하게 앉습니다. 진실에 마주하는 순간은 분명 아픕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주는 고통은 한번 크게 앓고 지나가지만 거짓이 주는 고통은 평생 은은하게 계속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3년째 건강검진을 미루던 58살의 그 남자 말입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증상을 미루다 떠난 친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아직 늦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것은 병이 아니라 병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그런데 막상 마주하고 나니 두려움의 절반은 진실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진실의 대부분은 마주하는 순간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괴물처럼 보이던 것이 막상 불을 켜고 보면 의자에 걸쳐둔 외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만 괴물의 크기로 자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3명의 철학자가 남긴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일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그리고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면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이라고. 시대도 다르고 방법도 달랐지만 세 사람이 가리킨 방향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남이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은 언제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아주 작은 진실 하나라도 좋습니다. 외면해왔던 그것을 조용히 한번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내용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